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시옷까지 한번 우리가 썼었죠? 근데 이제 이응을 한번 써볼게요. 이응이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응을 잘못 쓰게 되면 글씨가 깨져요. 자, 그러면 이응이 뭐가 어렵냐? 이렇게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총목질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이렇게 쓰게 되면 얘 동그라미가 전체 글씨 문장에서 얘가 도드라지게 눈에 띄어버려요. 이게 관역처럼. 그래서 이응을 찌그러뜨렸어요. 잘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가 와서 이렇게, 요거는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각도에서 돼 있다. 그 이응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위에 자음으로서의 이응과 받침 이응은 또 틀려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 글씨는 세워가지고 가기. 그럼 받침은 눕혀서 가기. 이 각도 차이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보세요. 차이가 많이 있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요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응을 하는데, 이 붓털, 이 붓에 붓털 하나 가지고 쓰는 거예요. 붓털 하나 가지고. 제가 한번 아름답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름답다. R을 한번 써보면 아름답다를 한번 써볼게요. 천천히 올리고. 모음은 항상 자음보다 길이가 짧아요. 네. 센터에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네, 이렇게 점은 딱 요 정도 크기가 좋아요. 자, 름은 항상 옆에 있는 글씨의 영역을 침범해서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죠. 아름, 답다. 아름답다. 자, 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됐어요. 교과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은 게 있어요. 잊지 않아도 돼요. 잊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잊지 않는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빨리 쓰다 보면 이어져요. 저절로. 그래서 이 필기 형태의 서체로 생각을 하면, 빨리 쓰면 이인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안 이은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올리브 한번 써볼게요. 올리브. 예, 올리브를 자, 올자 나왔죠? 예. 이 올자를 잘 써야지, 잘못하면 이게 휘어져요. 옆으로. 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올리브. 올리브. 자, 올리브 나왔어요. 자, 아름답다고 올리브를 썼는데, 자, 하나씩 볼까요? 요 아름답다의 이 모음을 보세요. 모음을 쭉 연결하게 되면 얘가 이 전체 자음의 크기, 이응의 자음보다 작죠. 예, 작아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전체보다 작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보세요. 다 작아요. 다 작아요. 이 작은 건 뭐냐면, 이게 작아야 그 다음 글씨가 한테 영역을 주는 거예요. 공간을. 그러니까 작으니까 이거 올라탄 거예요. 만약 아가 이렇게 나왔다. 몰라타죠. 그럼 이 안에 여백이 생겨버려요. 여백이. 그러니까 이 여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야, 이게. 아, 영역을 덩어리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최소의 방법인지.
름이 아예 영토를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3분의 1이 들어가 버렸어요. 보세요. 들어갔죠. 이 리 봐봐요. 리. 올리브. 얘는 여기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절반 정도가. 이게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 안에 여백이 생겨버려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당긴 거예요. 이렇게. 슉. 슉. 이렇게 당긴 거예요. 그러면 한 덩어리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서는 이제 이 점과 이 선을 보세요. 이 선을 쭉 이어보세요. 이렇게. 한 라인에 들어가 있어. 한 라인에. 이게 질서야, 질서. 그리고 얘기해봐. 이것도 다, 이게 쭉 똑같이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다. 이게 다 질서야, 질서. 이게 질서가 되니까 이 글씨가 아름다운 거예요. 예? 올리브 보면, 여기 보세요. 얘 선, 이 선. 리을의 이 밑에 선. 그 다음에 부의 모음이 어때요? 쭉 가다 보면 이렇게 같은 선상에 쭉 가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이제 질서라고 그래요. 질서 있는 선들이 규칙을 이뤄가지고 이 안에서 글씨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리브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오, 모음의 오 보세요. 이응이 어디가 있는지, 이응이 여기 쭉 중간에 있으면 이 진짜 이렇게 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딱 중간을 관통을 해야 돼. 이응이 얘가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관통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 글씨가 똑바로 서줘요. 이 오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갔죠? 얘가 2면 얘가 3이야. 3이다. 얘가 더 길어야 돼. 예? 얘가 더 길어야 돼. 그래야지 길쭉하게 해가지고 얘가 안정감 있게 나와요. 요거를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리을도 마찬가지예요. 리을도 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데 얘가 잘못하면 이쪽으로 휘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가서 얘가 이렇게 빠졌을 때인데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글씨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인의 향기 이렇게 있죠? 여인의 향기. 자, 여인의 향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인. 인은 여기서 올라가죠. 내가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인. 자, 이렇게 해서 여인, 의. 그냥 잊지 않고 이렇게 써도 돼요. 여인의 향기. 여인의 향기를 썼습니다. 자, 여인의 향기에서 보면 일단 이 이응들을 보세요. 이응들. 자, 여기서 보면 이 여자에 이거 이응하고 여이 틀리죠. 왜냐면 이게 받침이 있는 건데 이게 처음에 이 라인을 딱 걷을 때 이게 3분의 2나 2분의 1은 반드시 바깥에서 나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글씨가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이응은 이런 이응, 여인 이럴 때 바깥으로 3분의 2나 2분의 1이 바깥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글씨가 예뻐져요. 안 그러면 글씨가 이게 짜부가 돼. 짜부가 돼갖고 되게 작아 보여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요 라인과 요 선들이 이런 것들이 다 일자가 딱 맞죠. 이렇게 딱 맞습니다. 이렇게 다 맞아요. 이응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이응도 딱 맞으면 작아져요. 그래서 얘가 이게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 똑같이 이응이 요 위에 있는 이응과 요 받침 있는 이응의 차이는 뭐냐면 이 받침 있는 이 이응은 위에 있는 이응보다 항상 늘 작아요. 작아. 근데 각도를 보세요. 얘는 이 각도, 이 각도. 얘는 이 각도, 이 각도. 틀리죠? 아까 얘기한 이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걸 껴서 면적을 줄여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똑같이 가준다면 여기 면적이 공간이 무지하게 많아져요. 여백이. 그래서 여백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용기 한번 해볼게요. 용기. 예. 약국도 있는데요. 약국을 한번 써볼게요. 처음에서는 휙, 밑에서는 쓱.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약국 이렇게 나왔죠. 예. 자, 이게 약국을 쓸 때도 보면 우리가 배웠었죠. 요거 야, 여, 야 뭐 이럴 때 항상 요거가 작고 크고 요거 한 2배 정도 크기 되죠. 예,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띄고 붙인 다음에 기억이 들어가기. 그래서 얘 글씨가 이렇게 보면 사다리 거예요. 사다리. 사다리꼴. 예, 사다리꼴. 잊지 마세요. 이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각도가. 그죠? 예, 위에 있는 거니까. 받침을 할 때는 훨씬 이제 각도가 줄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다 써도 되는데, 굳이 여기 쓰는 거 뭐냐면, 이 배치. 배치는 다양하게. 꼭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용기. 이렇게 되죠. 용기. 자, 이렇게 해서 용기. 자, 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야처럼 하나는 잡고 하나는 붙어야 돼. 그러니까 띄고 이거는 붙여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간다는 게 이렇게. 예, 하나 찍고 하나 가기. 그래서 이렇게 요를 한다는 것. 보시면 요것과 요것의 차이는 뭐냐? 얘는 줄었지만 얘가 크죠? 얘 크다. 얘 작다. 아, 용기에서 얘가 이 각도로 간다면 얘는 이 각도에서 가야 돼요. 각도가 틀려요. 각도가 틀리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셔갖고 각도 요만큼인데 얘는 이렇게 넓죠. 예, 요 각도를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용기를 한번 또 써봤어요. 그 다음에 또 엄마 있죠? 엄마. 그죠? 예, 엄마일 때 받침 미음이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힘을 빼야 돼. 이렇게 할 때는. 그리고 얇게 빼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돌려요. 그리고 여기까지 착 쳐주면 돼.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나왔어요. 엄마 어떻습니까? 예, 엄마. 여기서 보면 얘가 쭉 가면 이게 요거랑 또 일치가 돼야 돼. 질서가 다 있죠. 그죠? 그리고 요 미음 있죠. 받침 미음이 엄마의 요 모음에 벗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가. 네, 벗어나지 않죠. 그리고 전체에서 이 미음이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가 나와 있어요. 얘가 크면 안 이뻐요. 엄마를 한번 이렇게 쭉 썼어요.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이뻐요. 얘가 작아야 돼. 그래서 모든 글씨들이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국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잘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엄마에서의 어떤 그 미음, 받침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받침도 마찬가지고 다 작습니다. 예, 작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우유팩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우유팩. 우유팩을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 우, 유, 팩. 우유팩 이렇게 나왔어요. 우유팩. 여기서도 우유팩 쓰시게 되면 이 라인과 여기 밑에 있는 이게 받침은 이 모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이게 딱 일자가 딱 돼야 돼. 이렇게 딱 일자가 돼야 돼. 요거 보시고 우유의 우와 이 팩 이것이 일자가 되게끔 딱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동그라미 있을 때는 반드시 이게 다운돼서 쓰는 게 더 예뻐요. 똑같이 쓰는 것보단 이게 다운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운돼서 그 다음에 이응을 쓰게 되면 이렇게 계단처럼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단처럼. 그죠? 그 다음에 얘 팩이 얘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올라가고. 그래서 우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팩자는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도가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덩어리감을 만드는 거죠. 예,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한번 자세히 보면 약국하면 이 약국이 이렇게 해서 덩어리감이 나오고, 그죠? 예, 덩어리가 나왔잖아. 이렇게 용기도 마찬가지. 이게 붙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단어도 다 붙여요. 이렇게 용기, 예, 올리브, 예, 올리브도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이 안에서 글자 사이에 면적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가 만드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엄마 마찬가지죠. 보세요. 이렇게 쭉 가서 여기도 이렇게 쭉 보면 다 덩어리감을 다 갖춘다는 거예요. 약국, 올리브, 엄마, 우유팩도 마찬가지죠. 이게 덩어리감을 어떻게 주느냐가 이게 되게 관건입니다. 이렇게 아름답다도 이렇게 와서 쭉 와서 쓰면 이게 또 아름답다가 다 이렇게 덩어리감을 준다는 거예요. 여인의 행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덩어리감을 어떻게 주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수업 때는 우리가 이제 이행 다음에 보면 지읒 찾아야 돼. 예? 지읒, 그죠? 지읒, 치읒 이런 게 나오는데 지읒과 치읒은 또 같이 가요. 그래서 막판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중딱반 하나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우리가 동백아가씨 했었잖아요. 동백아가씨의 다른 부분들을 이번에 한 번 더 쓰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백아가씨가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까지 했죠.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요거를 한번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갛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씨의 힘을 좀 아마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움에 지쳐서
야, 천천히 써야 돼요. 그리움에. 예? 지쳐서. 지쳐서. 그림에 지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울다 지쳐서. 울다. 울다 지쳐서 이렇게 나왔어요. 울다 지쳐서. 지쳐서 꽃잎. 그래서 꽃잎이 나오죠. 예, 꽃잎. 이제 꽃자를 어디다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다 쓰는 겁니다. 꽃자를. 꽃자를 이렇게 쭉 짓고. 꽃자를 썼어요. 그죠? 예. 꽃잎은 꽃잎은 자 빨갛게 빨갛게 그 다음에 멍이 들었어. 멍이 들었어.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멍이 들었소를 저 주인공으로 만든 사례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 얘가 덩어리감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얘가 이렇게 덩어리감을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가서 이 덩어리감을 만드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칠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글씨는 촘촘하게 가는데 이런 선들이 있어요. 이런 선들이 질서를 딱딱 잡아주게. 그래서 이런 선들 있죠. 이런 그리움 이런 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질서가 딱 맞춰서 가면 훨씬 더 멋지게 나올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꽃자를 여러분들이 잘 어렵게 쓰는데 이 꽃자를 쓸 때는 원칙이 다 있어요. 꽃자는 여기서 보면 꽃자가 얘가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야 되고 항상 이렇게 갑니다. 그건 찍죠. 두껍게 가서 3자가 돼야 돼. 3자. 그건 이 가운데 이렇게 보면 얘가 딱 맞아요. 이렇게 이 선과 요 선이 맞는다고요. 그럼 요 선에서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 됩니다. 이렇게 꽃. 예? 그래서 이 3자만 요것만 딱 보시면 이 3자가 이렇게 돼. 이렇게 3.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선 있죠, 이 선. 이 선과 이 선이 같이 맞아야 돼, 이렇게. 그러면 꽃자가 되게 예뻐지게 돼요. 예? 그래서 요런 원칙, 요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가되
쌍기역 중에서 이 각도를 보세요. 각도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가져야 꽃자가 되게 예뻐진다는 거. 자, 오늘은 이응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백아가씨의 가사 중에 마지막 부분 1절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썼습니다. 자, 다음 수업 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